미나산 곤방와 케이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짱입니다. 잠이 오지 않은 그대에게 전해드리는 이야기. 검은 밤. 이 사연은 이한솔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짱님. 케이짱님이 진행하시는 모든 컨텐츠를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검은 밤을 들으며 생각나는 일이 있어서 저도 제보를 해봅니다. 제가 중학생 때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독서실을 다니는 게 유행인 양 다들 독서실을 다니길래 저도 제 친구 무리 4-5명과 늦게까지 독서실에 남아 공부보다는 야식을 사 먹고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놀거나 수다를 떨다가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친구들과 늦게까지 독서실에 있다가 집으로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주택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뿔뿔이 흩어져 혼자 걷고 있었어요. 아마 11시 반이나 12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비가 억수같이 내려서 그런지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길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새로 산 장우산을 돌리며 신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큰 길에서 골목으로 진입하는 사거리에 다 왔을 즈음에 갑자기 어떤 중년의 아저씨가 골목에서 다급하게 뛰쳐나왔습니다. 그냥 보기엔 평범한 샐러리맨 같았어요. 조금 특이했던 점이라고 하면 우산도 쓰지 않은 상태로 신발은 한쪽이 없었고 넥타이는 엉망으로 풀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아저씨는 사거리에서 다급하게 두리번거리시더니 곧장 큰 길을 향해서 뛰어가셨습니다. 저는 당시에 우산이 없어서 그러신가? 하고 생각했고 그냥 집으로 가려던 중 그 아저씨가 나온 방향에서 또 다른 사람이 우산을 쓰지 않은 채 뛰쳐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저씨보다 젊은 청년 같아 보였습니다. 중학생인 제가 보기에도 둘은 나이차가 꽤 나 보였고 20대 초중반의 청년 같았습니다. 검은색 캡 모자를 쓰고 이 청년도 우산도 없이 뛰쳐나와 그 아저씨가 한 것처럼 그 자리에 서서 다급하게 두리번거렸어요. 그 순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저씨와 방금 뛰쳐나온 그 청년이 일행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일행분 아저씨 방금 저쪽으로 가셨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제 쪽을 휙 하고 쳐다보더니 네? 하고 말했고 빗소리에 잘 못 들었나? 생각한 저는 다시 한번 일행분이요 저쪽으로 뛰어가셨다고요 하고 큰 길을 가리켰습니다. 다시 한번 그 청년은 저한테 네? 하고 되물었고 그런 대화를 2번 더 반복하다가 답답해진 저는 그냥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그냥 내 갈 길 가야겠다 하고는 집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번에는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살아요? 집이 이 근처예요? 몇 살이에요? 어디 학교 다녀요? 하는 신변을 캐묻는 질문이었고 저는 왜인진 모르겠지만 무섭다는 생각이나 이상하다는 생각은 못한 채로 그냥 대답을 순순히 해주었어요.
바로 골목 돌아가면 집이에요. 여기 앞이요. 저요? 16살이에요. 저기 땡땡 중학교에 다녀요. 하고 대답해 주던 중 그냥 갑자기 그 청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쑥 훑어봤는데 그 청년이 메고 있던 가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방이 일반 가방과 다르게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세로로는 길고 가로로는 폭이 좁은 그런 가방이었어요. 세로로는 20cm 남짓, 가로로는 10cm 남짓 될까 말까 한 작은 가방이었어요. 그것보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건 왜 다들 그러잖아요. 비가 오고 그러다 우산이 없으면 가방을 꼭 안거나 아니면 지퍼라도 닫고 최대한 안에 있는 걸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은 가방을 연 상태로 그 안에 손을 넣고 있었습니다. 안에 비가 다 들어가는 건 신경도 안 쓴 채로 뭔가를 꽉 쥐고 있는 건지 손마디가 하얗게 변한 상태로요. 그 순간 전 머리에 망치를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거 분명 흉기야 하는 생각이 머리를 크게 치고 지나갔고 그 순간 걷다가 말도 멈춘 채로 자리에 우뚝 멈춰서서 그대로 뒤를 돌아 어릴 때부터 가던 단골 슈퍼로 들어갔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들어가는 걸 보면서 슈퍼 옆에 식당 앞에서 비를 피하며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그 슈퍼는 말이 슈퍼지 동네의 구멍가게 같은 공간이었어요. 평소로 치자면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 나이든 강아지 2마리와 50대 아주머니 아저씨 2분이서 번갈아가며 장사를 하시는 그런 작은 가게였어요. 그날은 아주머니가 계셨고 가게 뒤에는 작은 새방이 있었는데 여닫이로 열고 닫는 문이라 잠그거나 할 수도 없는 그런 공간이었죠. 슈퍼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도움을 청할까 말까 수백 번은 생각한 것 같아요. 저를 숨겨주셔서 새방에 들여주신다고 해도 저런 건장한 성인 남자가 몸만 부딪혀도 바로 부서질 것 같은 아주머니의 왜소한 체격. 무엇보다도 저를 도와주시려다가 엄한 아주머니가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을 겪으실까 하는 이런 걱정들이 제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손으로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고 있고 한 손으로는 아이스크림을 사려는 것처럼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도움을 청할까 말까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요. 집에 전화했는데도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바로 그 순간 슈퍼로 그 남자가 들어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고 그 남자는 바로 아줌마, 여기 라이터요. 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아주머니께 말을 했어요. 분명히 제가 담뱃불 붙이는 걸 봤는데도 말이죠. 저는 더 이상 질질 끌다간 여기서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손에 잡히는 아무 아이스크림을 들고 계산을 하고는 통화를 하는 척하며 슈퍼를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저희 집이 있는 작은 골목으로 진입했어요. 온몸이랑 손이 덜덜덜 떨리고 있었고 아무 생각도 나질 않았어요. 골목에서 빠르게 걷다가 뒤를 살짝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건 24시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걸 많이 봐서 그런가? 하고 긴장이 풀릴 때쯤 근데 꼭 이렇게 안심한 상황에서 뒤에서 확 덮치지 않나? 하며 장난 반 걱정 반 하는 마음으로 뒤를 휙 하고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가 불 꺼진 상가 문 뒤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걸 제가 봐버린 거예요. 그 순간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고 새로 산 장우산을 집어던지고는 집 앞까지 손살같이 달려갔습니다. 배를 미친 듯이 눌렀고 평소와 같이 친오빠가 누구세요? 하고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고 저는 미친 사람처럼 문 열어 빨리! 빨리! 하고 애걸복걸 소리쳤고
눈치 없는 친오빠는 누구라고? 하며 장난을 쳤습니다. 저는 거의 울면서 열라고, 문 열라고 빨리 하고 오열했고, 그 남자는 저를 보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와 저의 거리가 10m쯤 되었을 때 문이 열렸고, 저는 들어가자마자 바로 뒤에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저의 집은 오래된 주택의 2층이었습니다. 2층으로 가는 계단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었고, 계단 아래에는 장독이나 청소도구 같은 잡동사니를 두는 곳이었어요. 저는 2층으로 뛰어 올라가면 저희 집 위치가 노출될 뿐만 아니라 담이 낮아서 저를 낚아챌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계단 아래의 공간으로 몸을 숨겼고, 몸을 최대한 웅크린 채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제발 그 남자가 가버리길 기다리고 있었죠. 실제로는 5분도 안 있었지만 체감하기론 20분도 더 넘는 시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남자가 담을 넘어서 계단 밑으로 얼굴을 들이밀면 어떡하나. 내가 2층으로 뛰어 올라가는데 그 남자가 담벼락에 얼굴을 올리고 날 보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 남자가 갔는지 확인하려고 문밑을 봤다가 그 남자랑 눈이 마주치면 어떡하나 하는 수많은 무서운 상상과 공포감이 절 괴롭혔어요. 그러다가 저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계단 밑에서 뛰쳐나와 2층을 향해 단숨에 달려 올라갔고, 중간쯤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조심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저희 집 바로 옆 가로등 밑에서 주황색 불빛을 받으며 담배를 피면서 뛰어 올라가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떨며 집 문을 거칠게 열고, 오빠! 밖에 미친 새끼가 나 따라왔어! 어떤 미친놈이 나 따라왔다고!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거실에 누워 평화롭게 드라마를 보던 오빠는 팬티바람으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저에게 와서 아무도 없다며 저를 달래주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합기도나 운동이라도 배우게 해달라고 아빠를 졸라댔고, 아빠는 그때마다 별일도 아닌데 그런다면서 그냥 일찍 다니라고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오빠가 몇 번 어두워지면 데리러 와줬었고, 저는 시험이 끝나면서 독서실도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을 서서히 잊고 지내던 중 학교에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하교를해 집 앞에서 문을 열려고 하던 중 갑자기 뒤에서 괴한이 나타나 흉기를 그 여학생 옆구리에 댄 채 협박을 했고, 여학생은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그 흉기를 맨손으로 잡았대요. 그 여학생의 행동에 놀란 괴한은 여학생이 잡고 있는 칼을 다시 세게 잡아 빼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그 여학생의 손가락 신경이 잘렸다 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살던 주택은 저희 집 바로 뒤편 블럭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학생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다만 저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청년이 가방 안에 꼭 쥐고 있던 그 물건이 그 여학생을 다치게 한 물건과 똑같은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름이 쫙 돋았었어요. 이날 이후로 아직도 저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저녁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비 오는 날 저녁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꼭 조심하세요.